피부가 가려운 증상은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선생님?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온습도 변화나 가벼운 마찰 등에도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가려움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상된 피부 보호막으로 인해 2차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가려움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려움은 건조함이 질병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간지러울 뿐인데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건조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건조증이란 통상 피부의 수분이 정상의 10% 이하로 부족하면 건조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 피부의 보호, 재생 능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습진이나 2차 감염증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주름이나 탄력 저하, 검버섯 등의 노화 현상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건조함은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피부 건조증 대수롭게 생각하고 좀 방치하기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초기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부 건조증 주로 어떤 부위에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피부 건조증은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와 팔에서 시작되며 점차 옆구리, 마찰이 심한 골반이나 허리 주위 등 온몸으로 증상이 번지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볍게는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려우며 때로는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피부 건조증이 진행되면 미세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표피에 균열이 생기는, 즉 피부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때론 몸을 펴는 등의 자세를 취할 때 마치 살이 트는 것처럼 쏘는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급성 단계에서는 진무름이나 2차 감염으로 농화되는 경우가 있고 만성 단계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칙칙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심지어 가려움이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유독 환절기에 좀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을철 환절기에 건조증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습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 피부에서는 더위를 느끼고 땀이 나더라도 주변 공기의 습도가 급 낮아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부 속의 수분을 환경에 많이 뺏기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변의 습도가 낮아지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습 인자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건조함을 느끼고 또 각질도 유독 더 눈에 부각되기 쉽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증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두드러진 증상이 바로 각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각질이 더욱 부각이 되잖아요. 이런 각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건조해지면 각질이 느껴지거나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때타올이나 스크럽, 모공 브러쉬 등으로 각질을 열심히 제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부 보호막인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의 트러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환절기만 되면 유독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각질 제거를 강조하거나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가 많아지는 것도 잘못된 습관을 유도하는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각질 제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런저런 화장품을 쓰면서 보습에도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안 될까요? 보습제는 건조 피부를 완화시키는 데 당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환절기에는 보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화장품을 여러 단계 또는 다양한 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각질 관리의 시작은 물리적인 제거보다는 피부 안팎의 보습을 강화시켜주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입니다. 네. 특별히 건조함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샤워나 이런 목욕을 좀 자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촉촉하게 물로.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는 오히려 샤워 횟수를 줄이도록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2, 3일 간격의 샤워를 권하지만 직업이나 습관상 매일 해야 하는 경우
보습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저자극 세정제를 사용해서 가볍고 짧은 시간 동안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물만 이용하는 세안이나 샤워법을 권해드립니다.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부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천연 피부 보습 인자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가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물 샤워만 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샤워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거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샤워나 세안을 할 때 물의 온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목욕하는 것은 피부의 보습 인자를 과도히 녹여내어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 또는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헹굼 또한 과도히 찬물보다는 그저 시원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너무 뜨거운 물, 또 과도하게 찬 물은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혹시 샤워할 때 때타월, 각질 제거제 이런 거 안 좋겠네요, 선생님. 때타올이나 각질 제거는 적극적으로 피하시길 권합니다. 네. 목욕 시 때타올로 피부를 문지르거나 세안 시 부적절한 각질 제거를 하는 경우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안과 샤워 직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세안 및 목욕 후에는 가능한 바로 3분 이내 로션 등의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번에 듬뿍 바르기보다는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켜가면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방법들 좀 추천을 해주시죠? 몸에 밀착되는 합성 섬유의 착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착되고 마찰이 많은 옷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속은 역시 피부를 너무 조이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화학 섬유나 염색이 진한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